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 원선도 및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력 원선도 및 전력 조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송수전 계통의 전압의 분포라든가 전력의 흐름 그리고 전력 손실 등을 계산,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둘 다 전압 분포, 전력의 흐름,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등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전력 원선도를 이용하고 언제는 전력 조류를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전력 원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송전단과 부하, 다시 얘기하면 발전기와 부하가 1대1 대응 관계에 있고, 그리고 송전단 및 수전단의 전압이 항상 정전압으로 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경우를 뜻하죠. 하지만 실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수의 발전소와 또 다수의 부하,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압도 정전압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 즉 허용 전압 범위 안에서 이 계통의 상황에 따라서 전압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그럴 때에는 전력 조류 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력, 그 다음에 전압의 분포, 전력의 흐름, 그리고 전력 손실 등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전력 원선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는 전력 원선도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원선도의 원의 반지름, 그리고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것, 요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에서는 이 전력 원선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 결과 교재에 있는 것만 암기를 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런 전력 원선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전력 원선도에서 뭐부터 볼 거냐면 송수전 전력의 계산식. 송수전 전력 계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하신 내용인데, 자, 우리가 전압을 E라고 하고 벡터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크기는 E이고, 뭐 각도를 제가 편의상 세타 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I이고 얘의 위상을 세타 2다라고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하는 전동기 부하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죠. 그럼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1이랑 세타 2를 비교해보면 세타 1이 크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위상차를 제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로 보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타 1이 크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지상 부하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복소 전력을 한번 볼게요. 복소 전력. 전력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W는 전력을 뜻합니다. 복소 전력. 그럼 얘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어떻게 공부했죠? 전압이나 전류 둘 중에 하나다가 공액을 취해요. 그죠? 공액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전압 E에 각도는 세타 1 곱하기 전류 I에, 자, 공액을 취했으니까 세타 2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E I의 각도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우리는 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쵸?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세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E I 하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E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는 유효 전력 P라고 쓰고요.
얘를 무효전력 Q라고 쓰자 이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플러스네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금 뭐라고 해서 지상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플러스 Q를 얘를 지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 즉 전류에다가 우리가 공액을 취했을 때 얘가 플러스면 얘는 지상 무효 전력이다 이거죠. 얘가 지상 무효 전력. 이렇게 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사단자 정수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자 정수. 사단자 정수. 송전단을 ES는 우리가 A에 ER 플러스 B, IR 이렇게 쓰고요. IS는 C, ER 플러스 D, I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S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대지전압, 송전단 상전압이고, 그쵸? ER은 수전단 대지전압, 수전단 상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IR에 대해서 써보면 IR은 B분의 1에, 그쵸? B분의 1에 넘어가는 거죠. ES 마이너스 ES 마이너스 A에 ER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IR을 여기에다가 제가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하겠다. 그럼 IS는 C, ER 플러스 D에 B분의 1, IR 대신 요거 넣는다는 얘기예요. ES 마이너스 A에 ER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B분의 D에 ES, 그쵸? B분의 D에 ES부터 쓰기 위해서요. 마이너스, 그쵸? 요거 마이너스 B분의 AD ER, 그죠? 플러스 요거 쓸게요. C, ER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B분의 D, ES 마이너스, 자 얘를 보면 B분의, 그죠? 여기 뭐예요? AD BC 마이너스 BC가 되죠? ER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가 돼요? 이거 1이잖아요. 1. AD 마이너스 BC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IS는 이걸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B분의 D에 ES 마이너스 B분의 1에 E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R은 그대로 B분의 1에 ES 마이너스 B분의 A에 E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 사단자 이 정수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B는 뭐죠? B는 임피던스 요소예요. 그렇죠? B는 뭐라고요? 임피던스 요소. 그래서 요 B는 G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보자 이거. 크기는 B, 각도는 베타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크기는 B, 각도는 베타라고 써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B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B분의 1은. 그럼 당연히 B분의 1. 각도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분의 A, B분의 D라는 게 있어요. 그죠? B분의 A 라고 하는 거는 B는 임피던스이고 뭐예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같은 거고 A는 전압 이득이잖아요. 어떤 상수값이라고요. 뭐라고요? 상수값. 근데 여러분들 A 플러스 J B분의 1 이거는 그러니까 B가 이거예요. A 플러스 J B분의 1은 형태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어떤 A 다시 마이너스 J B 다시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이게 뭘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그러면 B분의 A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M 마이너스 J N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얘를 이런 복소수 형태로 써보자 이거예요. 그럼 B분의 D라고 하는 것도 얘도 B는 임피던스이고 D는 전류 이득이잖아요. D 값도 어떤 상수값이에요. 그럼 얘를 M 다시 마이너스 J N 다시로 우리가 정의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정의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정의하자 이거예요. 어떤 상수값들이에요. 다 그냥 상수값들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전압에 대한 벡터를 보면 여기를 ER 수전단 전압이라고 볼게요. 수전단 전압. 그럼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즉 이 수전단 전압을 크기를 ER의 각도 0도라고 볼게요. 0.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상부하에서 송전단의 전압은 위상이 델타만큼 앞서요. 상차각 델타만큼. 그럼 얘는 ES의 각도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ES의 델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그럼 IS는 B분의 D. B분의 D는 M 다시 마이너스 J N 다시라고 쓸 수 있고 ES는 ES의 각도 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B분의 1은 B분의 1이에요. 그죠? B분의 1의 각도 마이너스 델타에 자, 여기 ER이네요. ER은 각도가 0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IR은 B분의 1 B분의 1인가 뭐 이거죠. B분의 1의 각도 마이너스 베타에 ES는 ES의 각도 델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라고 했어요? B분의 A는 M의 마이너스 JN의 여기 ER이네요. ER.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송전단 전력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 송전단 전력. 송전단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송전단 전력을 제가 WS라고 볼게요. 그럼 ES 곱하기 IS죠. 그럼 여기 뭐 취해야 돼요? 공액을 취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한번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ES는 ES의 각도가 델타예요. 그렇죠? IS는 요거에다 뭘 취해야 된다고요? 요거에다가 공액을 취하면 돼요. 공액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M 다시 마이너스 J N 다시니까 얘는 M 다시 플러스 J N 다시가 돼요. 그렇죠? ES의 각도는 마이너스 델타가 돼요. 뭐예요? 공액을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1에 그렇죠? B분의 1에 공액 취했으니까 베타가 되죠. 각도의 베타의 ER. 얘는 공액을 취해도 0도가 되죠. 여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얘랑 곱하면 각도가 0 돼요. 그래서 M 다시 플러스 J N 다시의 ES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분의 얘랑 곱하면 ESER 돼요. 그쵸? ESER. 그러니까 B분의 ESER. 그리고 여기엔 베타가 있고 여기엔 델타가 있네요. 각도는 베타
플러스 델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송전단 전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유효전력은 m 다시의 ES의 제곱, 유효분만.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뭐라고요?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에서 B분의 ES, ER을 제가 편의상 로우라고 쓸게요. 그냥 로우. 로우에 코사인 베타 플러스 델타 이렇게 돼요. 그쵸?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전력 PS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무효전력, 송전단 무효전력은 요거죠. N-ES의 제곱 마이너스 이걸 로라고 본다고 했어요. 로에 사인 베타 플러스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요게 송전단 전력이에요. 그러면 수전단 전력도 구할 수 있겠다. 자, 네 번째는 수전단 전력을 한번 볼게요. 수전단 전력. 수전단 전력을 WR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WR은 수전단 전압 ER 곱하기 수전단 전류 I 여기에다 뭘 취해야 돼요? 공액을 취해야 돼요. 그럼 ER은 이 아래의 각도가 0도라고 했어요. 그죠? 거기에 자, IR을 한번 써보면 IR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게 IR이에요.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B분의 1에 공액 취하면 뭐예요? 플러스 델타 ES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M 플러스 J N E R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B분의 1에 각도는 베타의 ES에 각도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M 플러스 J N의 ER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전단 전력, 수전단 전력을 구하는 것은 원선도를 그리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 보면 얘랑 얘를 한번 곱하면 B분의 ES, ER 각도는 베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네요. 자,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J의 N의 E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유효 전력은 적어보게 되면 자, 얘를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적겠다고요? 로우라고 적겠다고요. 그럼 유효 전력은 로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델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m의 ER의 제곱 얘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전력. 그럼 무효 전력 QR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사인 베타 마이너스 델타의 마이너스 n ER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뭘 그릴 거냐면 전력 원선도를 그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라고요? 전력 원선도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요식 볼게요. 요식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만 남겨둘게요. 그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송전단 복소 전력은 분명히 PS 플러스 J QS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를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M 다시 플러스 J N 다시에 ES의 제곱 마이너스 로의 각도 베타 플러스 델타가 돼요. 수전단 전력은 분명히 PR 플러스 J QR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M 플러스 J N의 ER의 제곱 플러스 로의 베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쓰세요. PS, U는 U끼리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PS 마이너스 M 다시의 ES의 제곱. U는 이렇게 넘어가고. 플러스 J의 QS의 마이너스 N 다시의 ES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로의 베타 마이너스 델타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무효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무효는 PR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와요. 플러스 M의 ER의 제곱 플러스 J의 QR의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의 ER의 제곱 이퀄 로의 여기 베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으로 나와요. 그럼 얘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요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PS 마이너스 M 다시의 ES의 제곱은 플러스 QS 마이너스 N 다시의 ES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제곱의 제곱 이퀄 로 제곱이 돼요. 그럼 얘를 모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 즉 중점이 A, B인 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전력 원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유효 전력. 여기는 무효 전력. 이쪽이 플러스죠? 여기 뭐예요? 지상. 아까 우리가 전류의 공액을 취하면 플러스일 때 여기 지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송전단은 반지름의 중심이 어디예요? N 다시 어차피 상수까지 M 다시 ES의 제곱, N 다시 ES의 제곱. 맞죠? 여기를 제가 M 다시의 ES의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를 N 다시의 ES의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게 송전단 전력에 대한 원선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반지름이 로우고 얘가 B분의 ES 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수전단 한번 볼게요. 수전단은 얘는 마이너스 M ER 제곱 컴마 마이너스 N 여기 플러스 돼야 돼요, 여러분들.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M ER의 제곱 중심 이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M ER 제곱 컴마 여기를 마이너스 N ER 제곱 여기를 중심으로 한 수전단 원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그려지게 되겠다. 이렇게 그죠? 뭐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잘못 그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반지름이 뭐라고요? 로우라고요. 얘가 B분의 ES ER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수전단 그죠? 수전단에 대한 뭐예요? 유효 전력.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 전력. 그죠? 여기는 무효 전력. 세로 축은. 이게 전력 원선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원선도를 뭐 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력 원선도에서부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는 반지름 로우가 B분의 ES ER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력 원선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발전기와 부하가 1대1 대응이고 송전단, 수전단 모두 뭐예요? 정전압을 유지할 때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ES도 일정 언제나 ER도 언제나 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지름이 이 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정하다 이거예요. 일정하다. 그러면 이 정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원선도는 무조건 이 원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전력의 값은 항상 어디에? 이 원 안에, 이 원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송전단 전력. 수전단 전력도 마찬가지로 요 원주 안에 전력이 사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로부터 원선도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전단. 뭐를 알 수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송전단, 수전단, 유효전력. 알 수 있죠? 무효전력 알 수 있죠? 그럼 뭐도 알 수 있어요? 유효전력을 알고 무효전력을 알면 피상전력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송전단 유효전력에서 수전단 유효전력을 뺀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전력 손실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전력 뭐도 알 수 있다? 손실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포함되지 않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그러니까 송수전단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송전단 유효전력을 알고 수전단 유효전력을 알면 전력 손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력 손실을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효율을 알 수 있는 거죠. 송전 효율. 송전 효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송수전 가능한 최대 전력. 송수전 가능 최대 전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원안에 사상대했을 때 최대가 되는,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태 안정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송수전 가능한 최대 전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를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송수전하기 위한 상차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수전단과 송전단 간의 상차각 델타, 그죠? 상차각을 우리 델타라고 하잖아요. 상차각을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조상설비 용량. 조상설비는 뭐죠?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그쵸? 무효 전력. 우리가 일정한 송전단, 수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원 안에 사상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원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사상돼야 된다. 그러려면 조상설비, 즉 무효 전력을 공급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에서 조상설비의 용량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 구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구할 수 없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여기 뭐였어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여기에서 말하는 과도 안정 극한 전력. 과도 안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의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우리는 과도 안정 극한 전력.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손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전력 원선도에서 문제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요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리고 반지름, 이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 로가 B분의 ES2R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실제 문제는 푸실 수가 있다. 근데 과정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유도 과정을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압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압 조정. 세 번째, 전압 조정. 이것은 전력 원선도에서 우리가 전압 조정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 전력 원선도의 전력은 이 원주상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유효 전력이라고 보고요. 수전단 유효 전력. 그 다음에 여기는 Q, R, 수전단 무효 전력. 근데 얘가 플러스 쪽이 뭐라고 했죠? 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전단에 대한 전력 원선도를 예를 들어 이러한 거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력은 무조건 이 원 안에 되어 있어야 돼요. 원주에 유효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하의 역률이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부하의 역률. 부하가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보시면 이쪽은 부하가 유효전력이 작을 때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경부하 이렇게 볼게요. 경부하 시 보면
유효전력은 요만큼이 있고 무효전력은 요만큼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하에서 사용하는 유효전력은 요만큼이고 필요한 무효전력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분명히 수전단의 전력은 이 원에 사상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전단의 무효전력은 이만큼이어야 돼요. 이만큼.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이 어떻게 더 필요하죠? 요만큼이 더 필요하다고요. 이때는 뭐예요? 이 조상설비가 뭐죠?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애라고 했죠. 즉 지상분이 부족하다고요. 뭐라고요? 지상분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조상설비가 뭐를? 지상 무효 전력을 뭐 해야 돼요?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애가 뭐예요? 여러분들 블루 리액터잖아요. 네, 블루 리액터 또는 동기 조상기 무슨 운전? 부족 여자 운전을 해서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야 돼. 왜? 정전압 송수전을 하기 위해서 요 원주상에 사상돼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지상 무효 전력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정확히 부하의 역률과 이 원선도의 그 값이 정확히 일치해요. 이때는 뭐예요? 조상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이 정도로 과부하가 된다고요. 뭐 중부하? 과부하는 아니고 중부하. 부하가 많아지면 유효전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유효전력이 증가하는 만큼 지상 무효전력이 얘는 이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원주상에 있기 위해서는 요만큼에 대한 뭐를 진상분을 달아줘야 되겠다. 그죠? 이 부분에는 뭘 달아야 된다고요? 조상설비가 뭐를 공급해야 돼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요 원에 사상될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정전압 송수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진상 무효 전력은 뭐가 공급할까요? 바로 전력용 콘덴서, 그쵸? 또는 동기조상기. 무슨 운전하면 돼요? 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즉, 이 전압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뭘 하기 위해서? 전압 송수전을 하기 위해서 이 원에 사상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부하의 역률이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자, 부하가 경부하 시에는 뭐가 필요해요? 진상 무효전력이 더 필요해요. 그 조상기가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부하가 중부하가 됐을 때에는 얘가 지상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전압이 되기 위해서는 요 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에 대한 뭐가? 진상 무효전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전압 조정을 할 수 있다. 아, 그 얘기는 뭐예요? 무효 전력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와 역률에 관한 역률과 그 다음에 진상을 공급해야 되는지 지상을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 볼게요. 전력 조류 계산. 아까는 우리가 전력 원선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 전력 조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전력 원선도 같은 경우에는 송전단과 수전단이 1대1 대응이고 정전압을 유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고 이 전력 조류 계산은 실제 여러 개의 발전기와 여러 다수의 부하 그리고 복잡하게 연결된 송전 선로에서 전력 조류 계산을 한다. 뭘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에서의 전압 분포라든가 전력의 흐름이라든가 전력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전력 조류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 조류 계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면
주어진 개통 조건으로부터 전력 방정식을 정식화하고 적어볼게요. 주어진 전력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이 되겠죠. 주어진 개통 조건으로부터 이 개통에 대한 뭘 정식화한다고요? 전력 방정식을 뭐한다? 정식화 해서 방정식이네요. 뭐라고요? 방정식. 그죠? 이것을 풀어서 이것을 계산하여 전압 분포라든가 전력의 흐름이라든가 전력의 손실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전력 조류의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전력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전력 방정식. 그럼 방정식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y는 그냥 간단하게 2x 플러스 1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뭐예요? 하나의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 그럼 여기에서 미지수라는 게 있고, 그죠? 미지수라는 게 있고, 미지량 이라는 게 있고, 기지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지량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 미지량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x에다가 만약에 제가 x 이퀄 1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럼 x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지량이에요. 1이라고 하는 기지량이라고. 그러면 2 더하기 1 해서 y는 뭐가 돼요? 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전력 조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계통에 대해서 어떤 전력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을 해서 모르는 값을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x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y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라고요. 그럼 어떠한 점에서 송전단의 전력이라든가 유효전력이라든가 무효전력을 알면 어떠한 지점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즉 어떠한 기지량을 갖고 어떤 모르는 미지량을 계산해내는 방식이 이제 전력 조류 계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기지량을 사용해서 어떠한 지점에서의 미지량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발전기 모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모선이라는 게 있어요. 맞나요? 부하 모선이라는 게 있고 중간 모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 발전기에서의 기지량, 알고 있는 값, 그리고 모르는 미지량. 발전기에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유효 전력, 발전기의 유효 전력과 발전기의 전압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발전기의 유효 전력과 발전기의 전압, 송전단 전압이 되겠죠. 이거를 알면 미지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미지량이 뭐냐면 무효 전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위상각, 델타, 상차각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실제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닌가. 부하 모선 같은 경우에는 부하 측은 수전단을 의미하는 거죠. 수전단의 유효 전력과 수전단의 무효 전력을 알면 수전단의 전압, 수전단 전압이라든가 상차각을
알 수가 있다. 중간모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전력과 나가는 전력이 같겠네. 그쵸?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 되겠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하죠? 기준이라고 하죠. 기준. 들어오는 전력은 나오는 전력과 같다. 얘를 알았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전압의 크기, ER이라든가 델타 R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운전 상태.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운전 상태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 모선의 각 모선의 전압 분포라든가 전력에 알 수 있다. 각 모선의 전압 분포 또는 전력, 즉 뭐냐면 어떠한 지점에서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각 선로의 전력 조류,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상차각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지점에서 전압이나 전력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떠한 선에서,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요 지점과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의 각 모선의 지점에 전압이라든가 전력을 알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의 전압 또는 전력을 알 수 있고, 각 선로에서, 즉 이 지점과 이 지점 간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전력의 흐름, 전력의 조류, 전력의 손실, 그 다음에 두 지점 간의 상차각을 알 수가 있다. 뭐를 통해서?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전력 조류 계산을 왜 하냐? 그걸 뭐라고 해요? 전력 조류 계산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 첫 번째로는 자, 사고 예방, 즉 각 계통의 뭐란다고요? 계통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계통의 운용을 계획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계통의 어떨 때도 있어요. 증설할 때도 있잖아요. 증설, 계통의 증설을 또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전력 조류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은 이 전력 조류의 계산보다는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반지름, 그렇죠?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조정, 지상 무유전력이 필요한지, 진상 무유전력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